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채널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홈을 들어가시면 그 동영상이 있고 재생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 그 사업 보고서, 회계 이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알쓸, 신잡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업 보고서는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새벽에 읽고 그날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 없이 올립니다. 따라서 추정과 상상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관찰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 이론은 순서대로 하나씩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계 이론이 어려우신 분들은, 왜냐하면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 회계, 기초 회계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봐 TV라는 곳에 올리고 있으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와 함께봐 TV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1번 동영상은 제 채널의 정체성을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들으시고, 오리엔테이션은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거기서 포인트 1에서 15까지를 토요일마다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8까지, 포인트 8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알쓸 신잡은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 관련 내용이나 경제 회계 투자 관련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사용 설명서와 좀 그 하나의 추천해 드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제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홈이거든요. 마이바시 쳐가지고 제 캐릭터를 클릭하시면, 마이바시 쳐서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캐릭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홈이 나와요. 홈이 나오는데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쉽게 찾으시는데, 유튜브를 잘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홈이 나오면 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사업보고서 읽기, 오리엔테이션, 회계이론, 알쓸 신작. 그래서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있죠. 사업보고서만. 그리고 회계이론이 있어요. 회계이론, 이것은 회계 이론적인 부분. 가급적이면 밑에서부터 1번부터 여기 아직 많이 있어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있고, 그 다음에 알쓸 신잡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채널에 보시면 여기 보면 함께봐 TV 자녀 투자 회계가 있어요. 여기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채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아이가 댓글로 이제 질문, 모르는 것은 좀 질문하거든요. 예, 모르는 것은 이렇게 질문해서 이제 저희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한 5개 정도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이따가 하나 더 올릴 거예요. 6개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신 분, 회계가 처음이신 분은 이걸 먼저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고, 여기 이제 마이바 회계 투자 이야기,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이게 보셔서 내가 회계 이론을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앞에서부터 공부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아까 함께봐 TV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채널에 대한 사용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의 여왕이라고, 이게 어떤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인데 2008년도에 연재가 됐던
그러한 만화책인데 연재될 때 읽다 보니까 너무 좋고 내용도 좋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다 샀습니다. 1, 2, 3권을 다 사고 상당히 오래전에 샀죠. 2013년도에 샀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2014년도에 읽고 지금 읽으면 제가 책 앞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쓰라고 하거든요. 10번 10회독 한 거예요. 10회독. 2014년도에 10회독을 했어요. 이 책을 1, 2, 3권을 10회독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번 읽을 때마다 날짜를 쓰라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딸이 계속 읽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은 저도 중간중간에 읽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 재미도 있고 머리를 식힐 때 한 번씩 읽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아까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교재예요. 교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함께봐 TV 있죠. 그 이제 지금 이제 회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투자자 본인의 엣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인공의 엣지는 재택구라는 재택구 이게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엣지는 장기적 성향의 기업 가치 분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인공의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엣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리한 구석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기관의 엣지는 우리에겐 없는 정보라든가 낮은 기관 수수료, 전문성, 고도의 시스템 등이라면 수많은 투자 고수들의 엣지는 흔히 알파라 불리는 통찰력이나 리서치 능력 등 자신만의 특수하고 확실한 전문성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투자가는 일주일 100시간의 리서치가 자신의 엣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가치 투자가들은 재무제표를 읽어내는 능력을 자신들의 핵심 엣지로 꼽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의 엣지는 단순한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독서량과 통찰력, 재무제표 분석력과 막대한 자본 모두 그의 엣지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엣지 대신 요행의 영역이 바로 도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엣지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상대 우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소유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하는 대사가 나와요. 주인공이 자기 일을 설명하는 거, 자기가 나에게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소유하는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만으로도 굉장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즉 엣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만으로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차트를 통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면 관심을 두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미국 어떻고 저떻고 막 중국이 어떻고 미중 무역이 어떻고 저떻고 모든 그런 쪽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근본적인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사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산다는 것은 소유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이 기업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만으로도 어떤 주식시장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투자 멘토로 웨인 로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 등장합니다. 이 만화책에서 이 투자 멘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 투자가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지적인 성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 그리고 훌륭한 멘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성실함, 흔들리지 않는 소신 그리고 훌륭한 멘토.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을 때 아니라도 투자가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필요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의 아버지는 투자회사의 최연소 본부장이었어요. 이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주인공과 아버지의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대화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태구야, 부자란 뭘까? 태구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아버지, 부자란 말이지 소금 인형 같은 걸 한다. 태구, 소금 인형? 태구가 이제 말하죠. 그때 근데 아빠, 부자가 왜 소금 인형이야? 아빠 입장에서 말하죠. 뭐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돈의 세계로 온 몸을 담갔다간 금세 전부 녹아버리거든. 돈 안으로 녹아버리지 않고도 돈을 번 부자는 드물단다. 그렇게 자신을 잃은 사람들의 욕심이 녹아있기 때문에 돈은 매우 짜지. 하지만 아빠도 돈을 잘 벌잖아. 그럼 아빠도 소금 인형처럼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돈을 벌면서도 돈에 녹아버리지 않는 것이 목적이란다.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해. 그런 아빠가 주식 투자로 인해 녹아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나중에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 책은 만화책이지만 상당히 많은 철학과 가치 투자의 기본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태구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된 이야기, 냉철하다 못해 냉정한 태구를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투자가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투자 멘토 웨인 로스, 복리의 개념, 돈에 대한 이야기, 시간의 의미, 욕망과 두려움, 엣지, 주식 투자에 대한 설명, 인류 투자가의 조건, 기업 평가의 기초 개념, 자본 수익률, 수익률, 미스터 마켓, 필립 피셔의 정성적 분석, 재무제표의 기초,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만화책에 다 녹아 있어요. 머리를 식히면서 읽기에도 좋고 자녀 투자 교육의 기초 교재로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스토리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바시 채널에 사용 설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투자의 여왕 이종범 작가의 투자의 여왕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